자, 그 60 자바 교재 62페이지 62페이지에 자, 요 소스 코드 지난 시간에 봤는데 한 번 더 볼게요. 요거 이제 클래스 이름은 오퍼레이션 프로모션 이그젬플이라고 되는데 여기 이제 프로모션이라는 게 자동형 변환이라는 그런 이제 거고요. 뜻이고 프로모션이라고 합니다. 자동형 변환 프로모션이라고 하고 자동형 변환은 그 타입이 작은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그 값의 범위가 작은 타입에서 이제 큰 타입 쪽으로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자동적으로 우리가 어떤 뭐 코드를 넣어주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데이터 타입 형을 바꿔준다고 해서 자동형 변환이라고 하죠. 자동형 변환이라고 하는 거고, 반대 개념은 큰 타입에서 작은 타입으로 바꿔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캐스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제 그 강제형 변환을 캐스팅이라고 하고요. 강제형 변환 할 때는 캐스팅 연산자라는 걸 이제 쓰죠. 그래서 자, 이제 이 프로모션 이제 자동형 변환에서 지금 이제 요 바이트 타입의 리절트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 값을 넣어주는데 그냥 단순한 리터럴 값이 아니라 요렇게 10-20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타입, 우리 변수 선언할 때 데이터 타입 앞에 붙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데이터 타입만 이런 자료형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데이터 값 자체도 자료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프로그램 하실 때 요 리터럴 값 타입하고요. 실제 이제 이 변수에 이런 타입하고 이게 안 맞으면은 컴파일러 오류가 납니다. 네. 그래서 허용하는 것도 있고 허용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허용하지 않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쓰려고 했을 때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뜨는 거죠. 그리고 요 이클립스에서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뜨는 게, 이게 오류가 아니라도 빨간색으로 뜨는 게 있는데, 이게 이클립스 툴에 빨간색으로 뜬다고 해서 무조건 에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을 뜨더라도요, 그게 이제 실제 에러는 아니고, 뭐 실행하는데 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이상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 빨간색 밑에 뜬다 그래서 오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10과 20은 리터럴이라고 하는 건데, 타입은 이렇게 이제 정수값, 정수값, 이렇게 이제 그 숫자로 작성해 놨으면, 요거는 무슨 타입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인티저 타입이라고 하죠. 인티저 타입. 그래서 4바이트 메모리를 사용하는 이제 인티저 타입이고요. 그래서 요 인티저 타입 더하기 인티저 타입 하면 결과는 인티저 타입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코드를 봤을 때 이건 뭔가 이상한데, 잘 보시면 인티저 타입이면 4바이트 자료형이고요. 이 변수 앞에 있는 이 result 1이라는 변수의 타입은 1바이트 변수이죠. 그러니까 이게 값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작습니다. 요 result 1은 바이트 타입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큰 타입에, 그러니까 인티저 타입에서 작은 타입의 바이트 타입으로 값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자동 현변환과 강제 현변환 중에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용어를 어떻게 붙이죠? 그렇죠, 맞아요. 강제 현변환인 거예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듯이 원래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거 제가 표현을 박스를 가지고, 수박하고 박스 가지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제 뭐 유전자 변형 해가지고요, 뭐 조금 이제 수박인데 사과만하게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넣으려 그러면 넣을 수 있겠지만, 큰 수박을 작은 이 박스, 사과 박스에다가 집어 넣으려 그러면 넣을 수가 없는데, 그 넣는 방법은 수박을 쪼개야 되죠. 그러면 이제 원본 그 자체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변형이 이제 되는 거죠. 같은 값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감수하고 강제적으로 현변환을 해서 값을 집어 밀어 넣겠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할 때도 이런 걸 이제 강제 현변환에
어떤 실제 그 값이 바뀐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하고요. 사용을 하는 겁니다. 실제 이제 이 강제 변변을 사용할 때. 그래서 값이 작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값이 큰 값을 강제 변변할 때는 값 자체가 오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값이 이상한 값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캐스팅을 해야 되니까 캐스팅 연산자가 분명히 앞에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없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문법적으로 이런 인티저 타입보다 작은 이런 자료형에다가 초기값으로 이렇게 값을 줄 때는요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이거잖아요. 창과 반패처럼 예? 이거 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앞에서 설명은 이런 경우에는 캐스팅 연산자를 앞에 넣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실제 이 부분에서는 캐스팅 연산자를 안 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요 똑똑하신 분들인데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허용한다. 그냥 초기값 들어가기 때문에 컴파일 단계에서 그냥 허용을 해버리는구나. 캐스팅 안 하더라도 그냥 뭐 아는 사이니까 그냥 들어가세요. 이제 요렇게 이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앞에 배운 거하고는 안 맞죠? 예,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돼. 이게 짚어주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더 깊이 있게 막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왜? 이것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잖아. 그죠? 완벽한 뭐 그런 게 아니고 문법도 보면 원래는 규칙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규칙대로 하지 않아도 그냥 허용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규칙대로 해야 되지만 규칙대로 하지 않더라도 오류가 안 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지금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서 이상한 거 발견하셨던 분, 당연히 앞에 내용을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은요, 그렇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앞에 내용 공부하신 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의문사항 생기잖아요. 그죠? 그거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 부분. 자, 요거는 바이트 타입 두 개고요. 바이트 타입 두 개고, 지금 이제 변수를 선언하는데 v1과 v2라는 바이트 타입 변수를 선언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위에서 설명했던 거예요. 자, 10은요, 인티저 타입의 리터럴이에요. 4바이트 메모리를 쓰는 거죠. 4바이트 메모리를 써서 그거는 이제 인티저 타입이고, 자, v1과 v2는 바이트 타입이죠. 바이트는 1바이트 얘기하는 거죠. 4바이트 자료 값을요 1바이트에 지금 밀어 넣고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강제 형변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캐스팅 연산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여기 첫 번째 요 코드처럼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값으로 인티저 타입보다 작은 타입의 어떤 초기 값을 넣어줄 때는 이제 컴파일 단계에서 그냥 이거 허용해, 오류 띄우지 말고 그냥 허용해 해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 문법은 캐스팅 할 때 캐스팅 연산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초기화 이렇게 이제 해줄 때는 허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요 연산할 때, 자, v1과 v2라는 변수에 10과 2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데 요 타입이 지금 바이트 타입이잖아요. 자, v1도 바이트 타입이고 v2도 바이트 타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v1에 있는 10과 v1에 2 바이트 타입이니까 이걸 더하면 결과도 바이트 타입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v1과 v2 이게 이제 인티저 타입보다 작은 타입일 경우에는 무조건 인티저 타입으로 자동 변환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v1 바이트 타입이니까 너 인티저 타입으로 자동으로 형변환 시켜버려요. 그래서 바이트 타입의 이제 10이라는 값이 아니라 인티저 타입의 10으로 바뀌어버린 형변환돼서.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요 값도 v2도 바이트 타입인데 얘도 인티저 타입의 20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티저 더하기 인티저. 자, 동일한 피연산자 값이 이제 동일하게 인티저 타입이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더했으니까 인티저 더하기 인티저니까 이제 결과가 인티저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변수 선언할 때 result2라는 변수의 타입이 인티저 타입인 거예요.
자, 알 것도 같은데 설명 많이 들어놓고요. 책 많이 봐놓고 뒤에 가서 자꾸 오류 나시는 분들은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진짜. 이해되면 별거 아니에요. 이해되면 별거 아닌데 방금 제가 얘기해드린 별거 아닌데 이걸 이해 못하신 분은 여기 변수 선언할 때 타입을 엉뚱한 거 주시는 분들이에요. 왜? 이거를 이해를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실수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대입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이게 이제 수식인데 이게 이제 결과가 어떤 타입으로 나오겠다. 그러면 이 결과를 변수에다 저장하려면 변수는 어떤 타입이 된다 하는 거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대충 이제 보고 넘어가신 분들 있죠. 예. 그렇게 하면 자바에서는요. 자바에서는 성공하시기 힘들어요. 예.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서요. 그리고 예제 하실 때 이렇게 이제 주석을 본인이 이 주석 말고요. 교재 이제 주석도 좋은데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옆에 주석을 끄든지 따로 정리를 하시든지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셔야 돼요. 예, 복습하실 때 딱 보면 이거 무슨 뜻이었다. 왜 코드가 이렇게 된다. 사실 코드는 간단한 코드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런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요 출력문은 뭐 따로 제가 정리를 안 할 거고요. 자, 밑에 이제 보시면은 자, 바이트 타입의 v3 변수에다가 변수 선언하고 10을 이제 저장 대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v4는 인티저 타입인데 100이라는 정수값 리터럴 값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롱 타입의 이제 v5라는 이제 변수 선언하고 자, 1000L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무슨 의미인지 이제 옆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야, 요거는 뒤에 L자 붙어 있으니까 롱 타입의 리터럴이야. 그죠? 예. 만약에 이렇게 정수 숫자 쓰는데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L이 안 붙어 있어. 그러면 무슨 타입? 인티저 타입입니다. 4바이트 정수형 인티저 타입이고요. 뒤에 이렇게 L이 붙어 있으면은 롱 타입 리터럴을 의미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수식인데 조금 이제 더 길이가 늘어났어요. 더하기 연산자를 한 번만 쓴 게 아니라 두 번 사용했죠. 자, 더하기 연산자 이게 산술 연산자인데 얘는 이제 이항 연산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이 명령을 주면 시원하십니까? 자, 이렇게 명령을 주면 이 앞에서부터 이제 연산 우선순위 이제 뒤에 이제 다시 설명 좀 드릴 건데 연산 방향과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똑같은 더하기 연산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연산부터 먼저 실행을 해요. 자, 그때 제가 이렇게 블럭 잡아놨죠. 요 더하기라고 하는 산술 연산자 기준에서요. 앞에 V3 뒤에 V4 있는데 요걸 피연산자라고 하죠. V3과 V4가 피연산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더하기라는 연산을 하는 놈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V3과 V4는 연산을 다 하는 놈이에요. 덧셈을 다 하는 놈이에요. 그죠? 그래서 피연산자라고 하죠. 그래서 V3은 바이트. 자, 요거 지금 또 이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해야 쫓아올 수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그래서 V3은 바이트 타입이고요. 요 V4는 인티저 타입이죠. 자, 그러면 이항연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 앞에 있는 연산부터 먼저 실행을 해요. 그래서 요 더하기를 기준해서 V3 변수에 있는 값 10, V4 변수에 있는 값 100을 덧셈을 해주는데 자, 내부적으로는 자, 피연산자 우리가 연산을 할 때는요. 피연산자 값이 동일한 타입이어야지만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피연산자 이항연산 지금 보고 계시는데 요 연산을 할 때 앞에 있는 피연산자 타입 데이터 타입하고요. 뒤에 있는 피연산자 데이터 타입이 일치해야지만 이 연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건 규칙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거는 바이트 타입이고 뒤에 있는 거는 인티저 타입이죠. V3은 바이트 타입이고 V4는 인티저 타입인데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규칙,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규칙. 바이트 타입 어떤 연산식에 자, 연산자가 사용이 되는데 표현산자 값이 인티저 값보다 작은 타입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 바이트를 뭘로 바꿔줍니까? 인티저 타입으로 자동 연변화 시켜주죠. 그렇죠. 그래서 인티저 타입으로 바꿔놓으면 인티저 더하기 인티저 타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연산자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도 인티저 타입이고 뒤에도 인스 타입.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타입이 동일할 때는 이제 얘가 연산자가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연산한 결과는 뭐가 나온다? 결과는 인티저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 10과 400을 자, 더해서 110이라는 인티저 값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건 지워버리고 요거 이제 결과, 예, 요 결과가 110인데 얘는 무슨 타입? int, 인티저 타입이라는 거예요. int. 그죠? 자, 요렇게 이제 결과를 얻었으면, 자, 뒤에 수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요거 이제 수식, 예, 실행해서 요 자리에 이제 110이 나왔죠. 그러면 요 결과하고 뒤에 남아있는 수식하고, 연결해서 또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10 더하기 v5, v5는 이제 변수니까, 자, 여기서 이제 v5는 롱 타입이죠. 롱 타입. 8바이트 정수형입니다. 롱 타입. 그래서 요 v5가 롱 타입이기 때문에 더하기 연산자가 딱 보니까 요 더하기 연산자 하려고 그래요. 보니까 앞에는 인티저고 뒤에는 롱이네. 타입이 안 맞네. 그러면 연산을 하기 전에 먼저 타입부터 동일하게 맞춰준다고 그랬죠. 자, 기준은 큰 타입을 기준으로 해서요, 작은 타입을 큰 타입 쪽 자료형으로 자동 변환해 줍니다. 그러면 롱이 큰가요? 인티저 타입이 큰가요? 롱 타입이, 그렇죠. 예, 롱 타입이 큰 거죠. 롱은 8바이트 정수형이고, 예, 인티저는 4바이트 정수형입니다. 그래서 요 인티저 타입을요 롱 타입으로 바꿔줘요. 예, 그래서 자동 변환 한다고 우리가 이제 프로모션 자동 변환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인티저 타입에서 롱 타입 바꿉니다. 그래서 롱 타입의 110과 더하기, 자, 롱 타입의 v5 변수는 뭐 들었습니까? 예, 롱 타입의, 자, 1000이라는 롱 타입 리터럴 값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110 더하기 1000 해가지고 결과는 롱 타입 더하기 롱 타입이기 때문에 결과가 롱 타입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1000하고 110하고 다음에 1110, 예,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앞에 변수는 보세요. 이 수식을 계산했을 때, 자, 이 결과값을 저장할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 타입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앞에 변수 타입을 뭘로 해줬다? 롱으로 해준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인티저 타입 배웠다고 해서 여기 계속 인티저 쓰시는 분 있는데, 이거는 여기 이제 뒤에 있는 값이 어떤 값이 넘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타입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절트 3을 롱 타입으로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롱 타입 결과인 1110을 리절트 3에 이렇게 이제 저장해서 결과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출력 영상에서.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캐릭터 타입 나오죠. 차 타입이라고 하고요. 자, 요 A는 내부적으로 이제 65라는 정수값이 이렇게 저장됩니다. 그죠? A의 코드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스키 코드하고 유니코드 같은 경우에는 유니코드 org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제가 이제 이 한글 이 코드가 그 이제 설명되어 있는 그 PDF 문서 번호를 제가 띄워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문자에 대한 코드가 요 캐릭터 타입의 변수 이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캐릭터 타입의 요 문자의 리터럴, 작은 따옴표가 앞뒤에 이렇게 이제 둘러싸여 있는 문자의 리터럴이 아닌 이 정수값을 캐릭터 타입의 변수에 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 정수값을 그냥 바로 저장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1이라는 이 값이 이 캐릭터 타입에 그대로 이제 실제 문자의 코드 번호처럼 바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인티저 리절트 4는 자, v6 더하기 v7 해놨네.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연산자 가지고 연산식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대입 연산자가 앞에 있는데 대입 연산자는 제일 마지막에 실행되는 거고요. 일단은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 수식이기 때문에, 자, 요 수식 부분을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이제 규칙 v6 캐릭터 타입이고 v7 캐릭터 타입이니까 인티저 타입보다 작은 타입이죠. 그러면 인티저보다 작은 타입은 무슨 타입으로 바꿉니까? 인티저 타입으로 자동 변환을 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V6도 예, 캐릭터 타입에서 int 타입, 인티저 타입으로 바꾸고요. V7도 캐릭터 타입에서 인티저 타입으로 바꿉니다. 근데 이제 캐릭터 타입은 2바이트 크기고요. 인티저 타입은 4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크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범위가 더 넓죠. 그러니까 작은 상자에 들어있던 내용을 큰 상자에 넣는 거는 별 뭐 문제가 발생 안 합니다. 그죠? 그 값이 예, 뭐 바뀌는 일도 없고 그죠? 작은 상자에 사과 하나 담을 수 있는 그 상자에 담을 수 있는 사과를요 수박 사이즈에 넣는다고 해서 뭔가 뭐 다른 일이 생기는 거 아니죠. 그죠? 쑥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요 인티저 타입으로 이렇게 자 우리가 산술 연산 이렇게 할 때요 일단은 인티저 타입보다 작은 타입은 인티저 타입으로 자동 현반환이 일단은 된다. 요 규칙 예,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인티저 값 더하기 인티저 해서 결과가 인티저가 나오기 때문에 요걸 이제 대입을 결과값을 대입할 때 인티저 타입의 리절트 4라고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서 제작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출력할 때 출력문에서 리절트 4는 인티저 타입 그러니까 이제 정수값을 예, 이제 그 처리하기 위한 타입이죠. 그래서 이렇게 리절트 4라고 변수명을 치면요. 이 변수 안에 있는 숫자 값이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자 리절트 4라는 변수명 앞에 자 이렇게 소갈로 안에 캐릭터 됐으면 요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예, 캐스팅 연산자라고 했습니다. 강제 형반한 연산자 혹은 캐스팅 연산자. 그래서 리절트 4는 무슨 타입? 인티저 타입인데 인티저 타입의 요 내용을 가지고 예, 강제적으로 캐릭터 타입으로 만들어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하나의 수식입니다. 그래서 인티저 타입의 리절트 4 변수 값을요 캐릭터 타입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출력문이니까. 그러면 캐릭터 타입은 기본적으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숫자를 화면에 출력하지 않고요 그 숫자가 뭐다? 문자에 그쵸 매핑 테이블에 있는 문자에 보는 거예요. 문자 코드 학생으로 따지면 학번인 거예요. 그래서 매핑 테이블에 가서 요 숫자가 알려주는 게 뭐냐 그래서 문자 찾아서 그 문자를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얘를 했을 때는 문자가 이제 출력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자, 여기 이제 아래쪽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자, 요건 이제 인티저 타입 변수고요. V8에는 10을 대입했고요. 리절트 5에는 자, 수식이 나왔습니다. 나누기 연산 V8 나누기 4라고 했는데 V8은 인티저 타입이죠.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인티저 타입. 여기 이제 10이 이제 인티저 타입이 들어가 있고 요거 슬래시는 나누기 연산자죠. 예, 산술 연산 중에 나누기 연산은 이렇게 슬래시 쓴다겠습니다. 그러면 자 인티저 나누기 인티저죠. 4가 인티저 타입의 리터럴이죠. 그래서 인티저 나누기 인티저이기 때문에 결과는 예, 인티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수값 나누기 정수값으로 하면 자바에서 이렇게 인티저 나누기 인티저를 하게 되면 예, 결과도 소수점이 없는 정수값 인티저 타입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소수점 부분을 그냥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소수점 부분에 숫자가 있더라도 인티저 타입은 정수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소수점 부분을 잘라버린다는 거죠. 예.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착 끊어버려요. 자, 이때 반올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끊어버려요. 예. 그리고 정수 부분만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리절트 5 부분에는 예, 이제 결과를 출력을 해 보시면은 소수점이 없고 그냥 정수 부분만 나와 있으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요 부분은 몫을 목만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는 있든 그건 뭐 필요 없고 나는 목만 취하고 싶다 하면 요런 이제 패턴 코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 지금 소스 설명할 때 이해가 잘 안 되시면요 이렇게 실행을 옆에 콘솔 창에 실행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 부분 10 나누기 4 했을 때 2.5 우리가 생각했을 때 2.5잖아요, 그죠? 그런데 2.5가 아니라 10 나누기 4 요게 이제 10이고 그죠? 정수 연산으로 10 나누기 4를 했을 때는 결과가 2가 나온 거예요.
요 리절트 제목이 있죠, 그죠? 리절트 문자 제목. 예, 왜 2가 나올까? 10 나누기 4인데 왜 2가 나올까? 요거. 예. 자, 정수 영상의 결과는 예, 정수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자, 요 부분 예, V9는 예, 인티저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했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10을 대입을 했고 더블 타입의 리절트 6 변수 선언하면서 예, 대입을 하는데 뭘 대입하냐면 요 이제 수식 계산한 결과값을 대입하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V9 나누기 4.0인데 우리가 이렇게 소수점만 있는 예, 여기 소수점 0.0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이게 이제 정수형인지 실수형인지 바로 알 수 있죠. 0 이렇게 붙어 있으면 실수형입니다. 그 중에서도 뒤에 지금 아무것도 안 붙어있죠. 문자가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더블 타입의 더블형, 예, 여기 더블이라고 되어 있죠. 요 4.0이라는 게 더블 타입입니다. 더블 타입의 리터럴입니다. 더블 타입은요 8바이트 실수형 자료형이죠. 예. 자, V9는 인티저 타입이죠. 예, 지금 1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요 나누기라는 연산자를 기준으로 해서 자, 앞에 있는 피연산자 값하고 뒤에 있는 피연산자 값하고 타입을 딱 보니까 다르네요, 그죠? 타입이 다르면 연산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값의 범위가 넓은 큰 타입으로 작은 타입을 자동 현변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동 현변환 되는 거는 요 앞에 있는 인티저 타입이죠. 지금 이제 여기 10이 들어가 있는데 요 10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예, 더블 타입으로 예, 자동 현변환해서 10.0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 인티저 타입을 예, 더블 타입으로 변환해서 자동 현변환해서 10.0을 만들고요. 그러면 이제 더블 타입 나누기 더블 타입이 되죠. 자, 타입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누기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실수 타입으로 더블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같은 더블 타입이기 때문에 결과도 더블 타입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결과 저장할 때 더블 타입의 result 6이라는 변수 선에서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더블 타입은 실수 타입이잖아요. 소수점까지 처리해주는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죠. 예, 그래서 10점 뒤에 다시 적을게요. 10.0 나누기 4.0이라고 하는 예, 실수 연산을 해서 결과를 내는데 결과가 2.5라고 해서 여기 이제 소수점까지 같이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결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실수 더블 이렇게 이제 타입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 코드가 있는데 요거는 예, 두 개 다 이제 인티저 타입의 v10하고 v10이라는 변수를 이제 선언하고 각각 이제 1과 2를 예, 정수값을 인티저 값을 저장을 했습니다. 대입을 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수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식 안에 캐스팅 연산자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요 더블이라는 캐스팅 연산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V10은 인티저 타입이죠. 자, 그 다음에 V11도 인티저 타입이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예, V10도 인티저고 V11도 인티저 타입이니까 예, 인티저 타입으로 나눗셈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앞에 더블이라고 하는 캐스팅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피연산자 있죠. V10 예, 요거를요 더블 타입으로 강제 형변환을 하는 거예요. 얘부터 먼저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얘부터. 그래서 요 파란색으로 제가 예, 표시를 하면 요거부터 먼저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인티저 타입을 더블 타입으로 예, 바꿔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요 V10은 값이 정수값 1인데 더블 타입을 바꾸니까 1.0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요게 이제 더블 타입이 됐어요. 예, 더블 타입. 그죠? 자, 더블 타입 됐는데 뒤에 보니까 이제 나누기 V11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앞에 있는 피연산자는 더블 타입이고 뒤에 있는 피연산자는 인티저 타입이 안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예, 큰 타입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작은 타입인 인티저 타입을 뭘로? 예, 더블 타입으로 예, 자동 현변환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 V11이라는 변수에는 정수값 2가 원래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요 2라는 값을 더블 타입 실수값으로 바꾸기 때문에 2.0으로 이렇게 이제 변환해 줍니다. 그래서 더블 타입으로 바뀐 1.0과 더블 타입으로 바뀐 얘가 왜 바뀌느냐, 앞에 더블 타입하고 이제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더블 타입이 큰 타입이기 때문에 자동 희망이 된 거죠. 그래서 2.0 하고 이제 나눴음을 하는 거죠. 1.0 나누기 2.0 해서 이제 결과를 출력했을 때 이렇게 0.5라는 결과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래서 0.5라는 이런 이제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자바에서 어떤 게 연산자 하고요. 지금 형변환, 그러니까 지금 자동 형변환, 강제 형변환, 그리고 이제 강제 형변환 캐스팅, 강제 형변환 할 때 캐스팅 연산자, 이런 걸 들어서 우리가 요 연산을 한 결과를 이제 출력을 할 때 보면 다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타입이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결과도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 그겁니다. 어떤 거는 소수점 무시되고 정수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소수점까지 다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연산할 때 양쪽에 타입이 다르면 큰 타입 쪽으로 작은 타입을 형변환, 자동 형변환을 해서 이렇게 맞춰주는 요런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내부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규칙을 알고 프로그램을 하는가 하고 모르고 프로그램 하는가 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외로 어려워하세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 자, 그러면 그 다음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가 자, 우리 교재, 그 자바 교재 63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요. 처음에 보면 잘 이해 안 되죠? 혼자서 보면 이게 뭔 말인지, 그죠?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하고 예습하는 거 하고 교재 거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딱 느끼실 동안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방법 없어요. 계속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예제도 다 하셨죠? 지난 시간에 다 하셨을 건데, 64페이지 상단에 스트링, concat example 이라고 하는 예제고요. 이건 좀 내리고, 결과는, 클리어. 이 콘솔장에서 우클릭해서 요 클릭하시면 지워지고요. 자, 요거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는 다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자, 일단은 이제 요거 실행을 했을 때 결과가 자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은 옆에 이렇게 띄워놓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예제를 많이 이렇게 보시다 보면 또 익숙해집니다. 자, 첫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자, 10 더하기 2 더하기 8. 요것도 더하기 연산 한 번만 쓴 게 아니고 수시간에 2번 사용했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는 요 놈을 먼저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결과값하고 뒤에 있는 값하고 다시 이렇게 연산을 할 겁니다, 그죠? 두 번째로 이렇게, 그죠? 앞에 있는 이 결과하고 8하고 또 더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인티저 타입의 리절트 1이라고 변수를 선언해 주면서 여기 이제 이 10 더하기 2 더하기 8 계산은 이제 결과값을 저장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결과값 출력했을 때 20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거는 산술 연산을 한 거죠. 말 그대로 산술 연산을 한 거고요. 여기 이제 산술 연산은 계산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요거는 이제 결합 연산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문자열 연결 연산을 한 거예요. 문자열 연결 연산. 그래서 이제 요 문자열 연결 연산을 할 때 요것도 이제 순서가 자, 얘부터 먼저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되는데 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산술 연산이 되는 거고요. 숫자 정수값 더하기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산술 연산이 된 거고요. 여기 이제 10이라는 값이 나오면 10이라는 숫자하고요, 뒤에 더하기
자, 요거는 문자열 리터럴이죠. 쌍따옴표 있으면 문자열입니다. 숫자하고 문자하고 덧셈을 한다는 게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개나리 더하기 10은 얼마? 그죠? 진달래 곱하기 개나리는 얼마?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 피연산자 한쪽에 문자열이 오면요. 문자열이 오면 나머지 쪽도 문자열로 만들어져요. 강제적으로. 네. 그래서 뒤에 앞에는 10이지만 뒤에 있는 게 8이라는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열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11을 문자열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쌍따옴표를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결과는 10이라는 문자열과 8이라는 문자열을 더하기 해라 하는데 이때는요 산술 연산이 되는 게 아니라 문자열 연결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더하기 기호를요 산술 연산, 덧셈 연산할 때 쓰고 문자열을 연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출력문에서 이런 형태로 많이 썼죠. 이렇게 더하기해서 그죠? 제목 문자열 더하기 이렇게 변수 하면 이 변수 안에 있는 값하고 요거하고 문자열 연결이 되는데 변수 안에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를 문자열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더하기의 피연산자 값이 한쪽이라도 문자열이 있으면요 다른 쪽을 문자열로 만들어서 문자열 연결 연산을 합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것도 사실 이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우리 이제 더하기라고 하는 요 연산자로 가죠. 이제 요 연산자를 두 가지 용도로 쓰는데 하나는 이제 산술 연산할 때 쓸 수가 있고요. 하나는 문자열 연결. 연결할 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더하기 연산자가 어떨 때 산술 연산, 덧셈할 때 쓰느냐? 피연산자, 그러니까 이제 그 이항 연산자니까 양쪽에 있는 피연산자 값이 다 숫자일 때, 피연산자 값이 다 숫자일 때는 산술 연산자로 사용이 되고요. 문자열 연결 연산자로 사용될 때는 피연산자 중에 한쪽이라도 문자열이다. 그러면 나머지 한쪽도 문자열로 그냥 강제로 바꿔버려요. 그런 다음에 문자열 연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한쪽에라도 문자열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문자열 연결 연산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요게 이제 규칙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고 요 코드를 보시면 이제 해석이 다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이제 여기 결합 연산, 여기 이제 문자 연결 연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앞에 그 덧셈, 뭘 먼저 산술 연산을 하고요. 숫자니까 정수니까. 그럼 이제 12가 나오면 그 결과값을 다시 더하기 8인데 8이 문자열이죠.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정수값이고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12를 강제로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그러니까 문자열이 힘이 센 거예요. 이 더하기 연산자를 기준해서 앞이든 뒤든 문자열이면 다른 쪽에 그 문자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저 매트리스 그 영화에 보면은 왜 그 감염시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얘가 이제 한쪽만 문자열만 있으면 다른 쪽을 문자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문자를 만들어서 문자를 연결한다. 그래서 얘가 이제 결과는 12 더하기 8이라는 산술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1, 2라고 하는 문자열 뒤에다가 8이라는 문자열을 연결해라. 그래서 1, 2, 8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문자열 연결 연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이것도 비슷한 건데요. 자, 일단은 더하기 연산자가 두 개가 있죠. 그러면 먼저 앞에 있는 이 두 개 피 연산자를 가지고 더하기 연산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10하고 2라는 문자열하고 덧셈해라 하면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문자열 연결 연산이 된다 그랬죠? 한쪽에 문자열이 있으면 문자열 연결 연산이 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만든다고요? 문자열이 강하다 그랬죠? 더 세다 그랬죠? 그래서 10하고 2하고 있는데 2가 보니까 숫자가 아니네, 문자열이네. 그러면 나머지 다른 피연산자도
앞뒤에 이렇게 쌍따옴표 붙여서 문자열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 그래서 1010이라는 문자열로 만들어서 요걸 문자열 연결 연산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102라는 문자열이 되겠죠. 자, 요값하고 요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요 결과가 이렇게 이제 된 거고요. 요 결과하고 이제 8하고 더하기를 하는데, 자, 10이라는 게 문자열이죠. 문자열 더하기 또 숫자 하면 어떻게 돼요? 한쪽에 문자열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산술연산 되는 게 아니라, 예, 다른 쪽에 있는 숫자를 문자열로 또 바꾸는 거죠. 예, 앞에 게 문자열이니까 뒤에 게 숫자를 문자로 바꿔버립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2 뒤에다가 8이라는 예, 문자를 예, 연결을 해서 출력해라.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시면은 1028 예, 102 뒤에 8을 붙여가지고 그죠? 예, 문자열로 예,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앞에 있는 예, 요 덧셈부터 먼저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피연산자 앞에 있는 피연산자 값이 문자열이죠. 뒤에 있는 숫자예요. 근데 이걸 이제 산술연산을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문자열이 이렇게 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2도 문자열로 만들죠. 예. 예.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10이라는 문자열과 2라는 문자열을 예, 연결을 해서 문자열로 이렇게 하나의 문자열로 만듭니다. 이렇게 문자열 연결 연산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온 결과하고 자, 뒤에 더하기 8이 있죠. 더하기 8, 예, 요 위에다 그대로 써볼게요. 더하기 8, 요거 올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 더하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앞에 있는 거는 문자열이고, 뒤에 있는 거는 정수값입니다. 그러면, 예, 요런 경우에는 한쪽에라도, 예, 문자열이 있으면, 다른 쪽을, 예, 문자열로 만들어서 문자열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8이 아니라, 예, 앞뒤에 따옴표를 붙여가지고, 예, 문자열 8로 변환한 다음에, 얘를, 예, 문자열 연결을 하겠죠. 예, 그러면 1028이라고 102 뒤에 8을 붙여가지고 그죠? 예, 문자 연결이니까. 자, 결과 나왔고,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연산자가 있으면 연산자도 그 계산하는 순서가 있어요. 자, 이제 그 연산자 중에도 이제 같이 이제 수식에 같이 이제 사용이 됐을 때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이제 계급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예, 우선순위가 높은 게 먼저 이제 계산이 되는데 그 우선순위를 조금 앞당겨 줄 수 있는 게 소갈로 연산이죠. 소갈로 요거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소갈로로 붙이면 요 소갈로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해 주세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여기 이제 10이라는 문자열과 2라는 요 이제 숫자를 더하는 게 아니라 요 소갈로 안에 있는 2 더하기 8을 먼저 계산해라. 이게 이제 먼저 계산이 되는 거죠. 예, 요게 먼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다시 써보면 10이라는 문자열이 있고 더하기 요 괄호 안에 있는 2 더하기 8 숫자 정수니까 예, 결과가 예, 10 이렇게 산술 연산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요렇게 나오면 요 앞에 있는 예, 요 10이라는 문자열과 뒤에라는 이제 10이라는 예, 숫자를 이제 더하려고 하는데 이거 타입이 다르네. 앞에 있는 게 문자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예, 피연산자도 이렇게 이제 문자열로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0이라는 문자열 더하기 10이라는 문자열. 자, 10을 10이라는 문자열로 변환해서 예, 처리를 해주면 1010이라는 문자열이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우리 교재 그 자바 교재에 64페이지에 있는 예제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그 질문을 하시는 분이 또 있는데 아까 이제 그 설명드렸던 이제 바이트 타입하고 관련해서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요 부분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확장 예제로 해서요. 아니 뭐 이건 따라 하실 필요 없고 제가 설명용으로 지금 예, Ctrl C, Ctrl V 예. 확장 예제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바이트 타입 요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아래쪽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은 날리고요. 네, 이렇게 날리고, 자, 요거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이제 저장하고 실행을 했을 때, 자, 요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이트 타입, 자, 요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요 바이트 타입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바이트 타입에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값이, 여기다가, 예, 바이트 타입에, 예, 요 리절트에 저장할 수 있는 값이 여기 콤마로 찍을게요. 여기에는 마이너스 128에서 127 요 범위에 이제 값을 저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자, 그런데 자, 요 부분은 이제 10과 20, 예, 이렇게 이제 더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요 부분에 그냥 10만 한번 넣어 볼게요. 10. 예. 자, 이걸 먼저 이제 요 부분에 좀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타입, 그러니까 자동 형변환, 강제 형변환에서 그 이제 강제 형변환 부분하고요, 같이 이제 생각했을 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자, 이 10이라는 거는, 예, 리터럴 종류 중에 우리가 이 10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인티저 타입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바이트 타입이나 숏 타입의 정수 그 리터럴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한다 그러면 따로 우리 앞에서 바이트 타입이나 숏 타입의 리터럴 설명하는 거 있었어요? 따로 없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제 연산을 할 때, 우리가 연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더하기 연산 이제 기준을 보시면은 바이트 타입이든 숏 타입이든 캐릭터 타입이든 다 무슨 타입으로 자동 형변환 했었어요? 인티저 타입으로 다 바꿨죠. 인티저 타입으로 바꿔서 값을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10이라는 게 10이라는 게 이제 또 잘못 생각하시면은 얘는 이제 바이트 타입이기 때문에 바이트 타입은 요게 127에서 128이죠. 네, 마이너스 128에서 120 사이에 숫자면은 여기 이제 바이트 타입으로 이렇게 이 값이 바이트 타입이어서 그냥 넣을 수 있다. 요렇게 생각해 버리시면 이제 뭐 이제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마이너스 128에서 127이라는 값을 넣을 수가 있는데, 따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여기 앞에 자, 바이트 요렇게 사실은 이게 형식이라고요. 그러니까 10이라는 지금 보면, 자, 저장하고요,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하면 10이라는 값이 리지트 1에 딱 들어갔죠. 자, 문법적으로 지금 컴파일에서 얘가 문법적으로 이렇게 실행하는데 뭐 오류입니다 하라고 없죠. 빨간색 뜨는 것도 없죠.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이 우리가 정수를 표현할 때 뒤에 L을 붙이면 롱 타입이고 안 붙이면 인티저 타입이라는 게 교재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바이트 타입의 어떤 이제 변수 선언하면서 초기 값을 넣어주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제 원래는 캐스팅 연산자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쓰지 않고 실행을 하는데 실행이 되네? 그럼 이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창과 방패잖아. 모순이잖아. 캐스팅 할 때는, 그러니까 큰 자료형 인티저 값에서 바이트 값으로 이제 집어넣을 때는 자료형과 값을 구분해야 됩니다. 예, 넣을 때는 캐스팅 연산자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지금 캐스팅 연산자 안 쓰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바이트라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요. 여기다가 자, 리절트 1은 10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얘도 이제 리절트 1이라는 요 부분에 이제 10이라는 값을 이렇게 지금 집어넣고 있죠. 저장하고 다시 요거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예, 정상적으로 또 실행이 되죠. 그래서 이 변수의 초기 값으로 이렇게 이제 값을 집어넣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캐스팅 연산자를 주로 이제 큰 자료형에서 자료 자료를 이제 대입을 할 때는 캐스팅 연산자 쓴다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안 해도 된다. 왜? 이거는 이제 컴파일 단계에서 얘를 알아서 처리를 해준다는 거죠. 캐스팅 내부 이 코드가 없더라도. 그런데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 값에 이제 이렇게 범위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요 바이트라는 타입에 마이너스 128 작은 값을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한다. 되느냐? 당연히 되죠. 왜? 바이트 타입에 자 값으로 인티저 타입의 값을 캐스팅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집어 넣는 거니까 실행했을 때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29라고 이렇게 제가 넣으려고 하면 빨간색이 뜨죠. 빨간색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얘는 얘는 이제 이 바이트 타입의 리절트 1이라는 놈은 원래 이제 마이너스 128에서 127 사이의 값만 저장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값을 초기화하는 단계에서 이 범위를 벗어나는 값, 그러니까 범위하고 안 맞는 값을 초기 값으로 주려고 그랬죠. 여기서 초기 값이라는 얘기는 변수 선언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값을 집어넣는 거를 우리가 초기화한다고 그러고, 이때 들어가는 값을 초기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값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 뜨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type mismatch cannot convert from into to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요 메시지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type mismatch가 됐다. 이게 뭔 말이냐?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 컴파일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는 거죠. 마이너스 128보다 작은 값을 표현하려면은 바이트 타입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요거 지금 코드 작성할 때 바이트 타입이 아니라 요거보다 더 큰 자료형을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때문에 지금 오류가 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 요 부분은 앞에서 뭐 학습이 됐으니까 뭐 요 정도는 뭐 그죠? 그래서 뭐 128 마이너스 128에서 120 요 이제 값을 여기서 이제 다시 127이다 이렇게 넣고요. 저장을 하면 오류가 없습니다. 그죠? 최대값 바이트 타입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죠. 자, 실행했을 때 127이 나오죠. 컴파일 단계에서 이제 127이라는 값이 들어오면 요 값은 이제 지금 값을 바이트 타입에 이제 집어넣었을 때 요 범위 안에 이제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는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벗어나는 값 1 조금 더 자, 큰 값을 넣어주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요거는 오류 코드 뜨죠. 뜨고 자, 이렇게 이제 exception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cannot convert from int to byte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바이트 타입으로 지금 요 값은 바꿀 수가 없다. 요런 메시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부분은 내부에서 컴파일 단계에서 처리를 해주는데, 캐스팅 연산자 사용 안 하더라도 해주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범위가 안 맞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런 거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 앞에다가 지금 이제 빨간색 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강제적으로 캐스팅 연산자를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돼요? 에러 없어졌죠? 그러면 이제 얘를 저장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28이라는 값이 딱 들어가요.
저는 이제 128을 집어넣었는데, 자, 결과는 마이너스 128로 뜨죠? 예. 이게 이제 오버플로우라는 거죠? 오버플로우. 바이트 타입으로, 자, 인티저 타입에서 바이트 타입으로 강제적으로 이제 밀어 넣었을 때, 예. 요 강제적으로 이제 형 변환하는 연산자가, 지금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류는 없어지고요.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형 변환을 하라라고 명령이 줬기 때문에 얘는 예, 정상적인 명령으로 그냥 처리하는 거예요. 예, 이상하네 라고 빨간색 띄우는 게 아니라 그냥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스가 작아도 큰 수박을요 잘라 가지고 지가 알아서 집어넣는 그런 이제 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돼 가지고요. 예, 제일 이제 작은 값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범위 안에 있는 인티저 값은 내부적으로 바이트로 변환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알아서, 예, 여기 이제 캐스팅 연산자 없더라도 바이트 타입으로 그냥 넣어주는데, 컴파일러가 이런 경우에는, 예,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바이트를 써주지 않으면은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범위에 맞을 때는 바이트 타입으로, 예, 캐스팅을 알아서 해주고, 그런데 이때 이제 캐스팅 연산자 굳이 안 쓰더라도 컴파일러가 알아서 처리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석에도 보면 컴파일러 단계에서 연산을 이런 거는 허용을 해준다 이렇게 주. 그래서 우리가 코드 배우면 원래는 캐스팅 이걸 해줘야 되는데 생략을 하더라도 허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처음에 우리가 좀 했던 게 이거잖아요. 예, 10 더하기 20이었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예, 바이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자, 요렇게 이제 수식을 쓰고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자 여기서 오류가 안 나죠. 자, 여기서 10이라는 값은 원래 이제 그 인티저 타입의 리터럴인데 얘를 이제 바이트 타입으로 바꾸고요. 요 20도 인티저 타입인데 바이트 타입으로 바꿨죠. 바꾼 다음에 더하기 연산을 하려고 그러면요, 더하기 연산은 기본적으로 바이트 타입으로 연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인티저 타입으로 자동 현반화를 시키죠. 그래서 이게 강제 현반을 했더라도 얘는 인티저 타입으로 또 10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얘도 인티저 타입으로 바뀌고, 그래서 결국에는 인티저 연산을 해서 인티저 값 30이 얻어지는데, 지금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 변수의 초기 값을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따로 이 전체 소갈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전체에 대한 캐스팅 연산자, 예, 이렇게 해서 바이트 이렇게, 예, 적지 않더라도 바이트 타입으로 캐스팅해서 자동으로 넣어준다 이거예요. 예, 이거는 자바 버전이 낮은 버전부터 높은 버전이 있는데, 이제 개발자가 이렇게 이제 문법을 익혀서 하는데, 이 부분은 빈번하게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있느냐, 그냥 짧게 만들어 주자. 그래서 이게 자바가 어려운 문법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 쉽게 이렇게 조금, 예, 좀 허용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공부할 때 문법은 이게 원래 그 리터를 설명하고 할 때 인티저 타입이라고 했는데 바이트 타입을 그냥 캐스팅 연산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이제 컴파일 단계에서 서비스라고 함께 그냥 서비스 이렇게 이제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쉬워요. 자, 이 코드가 쉬워요, 이 코드가 쉬워요? 당연히 이 코드 쉽죠. 예, 그래서 컴파일러에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가 프레임 짤 때 당연히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알아서 요런 거 같으면은 강제적으로 제가 캐스팅 연산자를 쓰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그걸 이제 처리를 해 준다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선생님 뭐 설명하는데 저걸 왜 설명하지? 저거 팍 안 와닿고, 그죠?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지금 뒷장의 내용까지 쭉 공부를 하시다가 또다시 이제 앞장의 거를 보시면요, 앞에서 내가 처음에 공부할 때 생각이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게 돼요.
하게 되고 하니까 일단 이렇습니다. 이렇고요. 예.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뭐 들었는데 일단은 예, 또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예, 또 뭐 이렇게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관련된 예제 또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코드는 우리 이제 교재 64페이지 예, 이제 문자열을 기본 타입으로 변환하고 그다음에 또 반대로 기본 타입 값을 문자열로 문자열을 기본 타입으로 반환하고 이제 변환하는 거죠. 변환하고 또 기본 타입을 문자열로 변환하는 그런 이제 내용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뒤에 나오는 클래스하고 이런 부분 메소드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예제를 하려면 필요하니까 뒤에 부분을 좀 당겨 와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6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스트링이라는 타입을 바이트 타입, 쇼트 타입, 인티저 타입, 롱 타입, 플롯 타입, 더블 타입, 불리언 타입 요렇게 이제 변환을 하고자 할 때 그 표에 이제 한 줄씩 지금 따로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타입을 바이트 타입으로 바꿀 때는 바이트라고 하는 그 byte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클래스입니다. 이게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파스로 시작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파스 바이트 타입의 기본 자료형으로 형 변환해 달라 하는 그런 이제 메소드입니다. 요거 이제 통해서 스트링을 바이트 기본 자료형으로 변환을 해줄 수가 있고요. 변환된 값을 바이트 타입의 밸류라는 변수에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밑에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코드를 아직 못하신 분은 설명 듣고 제가 코드 만들 시간 드릴게요. 설명부터 먼저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설명할 때 코드 설명부터 들으시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65페이지에 그 예제 하단에 이제 나와 있는 primitive type, primitive and string conversion example이라고 좀 이렇게 자, 예제입니다. 요 예제 코드는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코드 만드는 시간은 제가 따로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자, 요 이제 메인 메소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티저 타입의 value 1에다가 값을 대입하는데 자, 이게 하나의 이제 수식입니다. 수식인데 인티저라는 용어 이게 인티저 아닌가? 예, 맞아요. 우리 int라고 되어 있는 이 기본 자료요. 이거 인티저 타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인티저라고 해서요. 플로드죠. 요 인티저라고 해서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요게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요 부분은 이제 클래스라고 합니다. 클래스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I자가 보면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래스 만들 때 클래스 이름의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지정해 줍니다. 이것도 보시면 I자가 대문자죠. 그래서 이제 인티저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용어도 사용했는데 실행 클래스는 실행 클래스와 라이브러리 클래스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행 클래스는 안에 메인 메소드가 들어가 있어서 public state void 메인 메소드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가상 머신을 이용해서 메인 메소드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형태의 클래스고, 라이브러리 클래스는 자체적으로 메인 메소드가 없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 메인 메소드가 없는 라이브러리 클래스는 우리가 가상 머신을 통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클래스로부터 이렇게 이용되어지는, 호출되어지는 형태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실행 클래스에서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이렇게 참조해서 씁니다. 끌어당겨 와서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인티저라고 하는 이게 클래스고, 더블이라고 하는 것도 클래스고, 불리언이라는 것도 클래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미 이 클래스 안에 기능이 많거든요. 기능을 메소드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인티저 클래스의 pass int라는 메소드는 얘가 하는 기능은 여기 이제 문자열 값이 들어오면은 int, 요 int라고 하는 기본 자료형 값으로 변환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미 다 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다 짜실 필요는 없고 기본 문법 익히시고 이제 클래스 개념 익히시면은 이미 만들어 놓은 기능들이 클래스들이 있어요. 클래스 안에 메소드들이 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목록을 보시고 여러분들 그 모든 생활 필수품을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 쓰는 거 아니죠?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걸 사서 쓰잖아요.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를 그냥 당겨와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정리는 자바 이제 API라고 해서 문서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클래스에는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떻게 호출하고 호출하면 리턴 값은 어떤 타입으로 리턴된다. 이런 이제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그 설명서 보는 것도 저기 뒷장에 사실 나와요. 왜냐면 여러분들 클래스 개념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순서상 그래서 일단은 이제 먼저 나오니까 미리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인티저 클래스의 pass int라는 거 사용해서요. 이렇게 이제 10이라는 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문자열 리터럴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앞뒤에 큰 따옴표 붙여 있으니까. 그래서 요 문자열을 우리가 이제 산술 연산한테 이제 쓰고 싶은 거예요. 문자를 더하기 연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자열 연결되죠. 문자열 연결되기 때문에 나 이거 문자열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숫자 형태로 바꿔가지고 숫자 산술 연산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런 이제 변환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10이라는 문자열을 숫자 10 정수 형태로 바꿔가지고 여기 이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더블 클래스의 pass 더블은요. 더블이라는 게 실수 타입이죠. 그래서 여기 더블이라는 래퍼 클래스고 이 더블이라는 이제 클래스 안에 pass 더블이라는 메소드는 이렇게 이제 문자열을 딱 던져주면요. 요 문자열을 가지고 더블 타입의 실수를 더블 타입의 실수 값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 3.14라는 문자열인데 산술 연산할 수 있는 3.14라는 실수 값을 만들어서 리턴해 줍니다. 그걸 이제 저장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리언 타입의 자, 클래스고요. 요 불리언 클래스의 pass 불리언 사용해서 요거는 이제 true라고 자, true라는 값인데 앞뒤에 큰 따옴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럼 얘는 true false 논리 값이 아니라 그냥 문자열인 거예요. 그래서 요 문자열을 true라고 하는 true라는 값으로 바꿔서 이렇게 저장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자 실행을 하면 지금 요거 실행 결과 요거 이전 거고요. 얘를 실행을 했을 때 실행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방금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 요 부분이죠. 자, 이 10이라는 문자열을 10이라는 정수로 바꿔 가지고 출력한 거고요. 그 다음에 3.14라는 문자열을 3.14는 더블 타입의 실수로 바꿔서 출력한 거고요. 자, true라는 문자열을 true라는 불리언 논리값으로 바꿔서 변환해서 리턴 받은 다음에 이제 출력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자열을 기본 자료형 우리가 8가지 기본 자료형이 있었습니다. 바이트 타입, 숏 타입, 캐릭터 타입, 인티저 타입, 롱 타입 그죠? 그 다음에 실수는 플롯 타입, 더블 타입 그 다음에 이제 불리언 타입, 논리형 그죠? 총 8가지. 자, 그렇게 이제 변환하는 방법이 요 상단에 있는 요 코드고요. 요 코드에서 상단에서 문자열을 기본 자료형으로 바꾼다 하면 요 코드 참조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다 나왔는 거 아니고요. 인티저 더처럼 플롯도 있고요. 롱 타입도 있고요. 있습니다. 이게 여기 다 이제 지금 사용한 게 아니고 일부만 사용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은 기본 자료형 값을요 문자열로 변환하는 코드예요. 그 코드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10이라는 정수 값을 문자열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코드를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string 클래스에 value of라는 메소드 안에다가 숫자 10을 탁 넣어주면 이 숫자 10 앞뒤에다가 큰 따옴표를 붙여가지고 문자열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 바깥쪽에 큰 따옴표 붙여서 문자열 10을 만들어서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이렇게 저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tring.valueof 해서 요 기본 자료형 값을 문자열로 변환할 때는 요 string 클래스에 요 클래스 이름은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죠? 스트링 클래스에 valueof라는 똑같은 이제 요 메소드 씁니다. 그래서 3.14라고 이렇게 주면 요 3.14라는 더블 타입의 리터럴 값을 3.14 앞뒤에 큰 따옴표 붙여서 3.14라고 하는 문자열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0은 이렇게 문자열, 3.14도 이렇게 이제 문자열, 그 다음에 true라는 것도 요 true 앞뒤에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런 형태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논리값 true를 쌍따옴표 앞뒤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문자열 true로 바꿔준다 하는 거고요. string.valueof 요 메소드에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온 결과 값을 str 1, 2, 3에다가 각각 넣고 이제 출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이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이제 64페이지부터 해서 65페이지, 66페이지 상단에 그 지금 방금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요 코드 내용들입니다.